이 소 잃어버리면 너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알지? 시어머니가 복순이 손에 고삐를 쥐어주며 한 말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감내는 옆에서 입술을 비틀며 웃었습니다. 마을에서 바보 소리 듣는 둘째 며느리한테 소를 맡기는 것은 처음부터 쫓아낼 구실을 만들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복순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아침 마당 대문이 열리며 복순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소가 한 마리, 두 마리, 셋. 해뚝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양주 땅 어느 마을에 한씨 성을 가진 집안이 살았습니다. 제법 넉넉한 살림이었지요. 논밭이 여럿 있었고 마당에는 소도 몇 마리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알아주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름은 봉철이었고 둘째 아들 이름은 만득이었습니다. 봉철은 말주변이 좋고 눈치가 빠른 편이었습니다. 만득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어딘가 소심하고 어머니 눈치를 많이 봤지요. 두 아들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감내였습니다. 25세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키가 훤칠했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은비녀를 꽂았으며 말솜씨가 좋아 시어머니 앞에서 청산유수로 이야기를 풀어놓았지요. 시어머니 한씨는 감내를 처음 본 날부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저 아이는 영리하게 생겼구나. 이 집 살림을 맡겨도 되겠어. 둘째 며느리는 복순이었습니다. 22의 키가 작고 둥글고 부드러운 얼굴형에 크고 맑은 눈, 그리고 따뜻하고 기쁨이 느껴지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말이 느렸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고 그 대답도 짧고 간결해서 무뚝뚝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씨는 복순이를 처음 보던 날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리 굼뜨냐? 만득이 저 아이한테 장가를 들겠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마을에서도 복순이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한씨 집 둘째 며느리. 아, 바보 소리 듣는 그 처자. 어딜 가나 멍하니 있다더라. 그 집 큰 며느리는 어찌나 야무진지 둘이 비교가 안 된다더군. 복순이는 그 말들을 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저녁에 소를 외양간에 들였습니다. 시키는 일은 다 했지요. 느리다는 소리를 들어도 바보 소리를 들어도 복순이는 그냥 묵묵히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마당에서 소를 돌볼 때였습니다. 소의 다리를 손으로 훑어보더니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소 앞다리가 조금 부었어요. 며칠 쉬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가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수의원을 불러보니 부종이 시작된 참이라고 했지요. 조금만 늦었으면 소가 제대로 일을 못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만은 복순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감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야 소를 매일 보다 보면 누구든 알 수 있지요. 특별한 것도 아닌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래도 기특하긴 하다. 복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그런 복순이가 안쓰러웠습니다. 밤이 되면 복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서럽지 않소? 어머니가 맨날 감내 형수만 칭찬하시니. 복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서럽긴요.
괜찮아요. 감내 형수가 당신을 얕잡아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다 속이 상소. 복순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냥 두세요. 언젠가는 알겠지요. 만득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복순이의 눈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씨가 두 며느리를 마당에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너희 둘에게 각각 소 한 마리씩을 맡기겠다. 이걸 가지고 장터에 나가 장사를 해보거라. 보름 뒤에 돌아와라. 누가 더 살림을 불렸는지 두고 보겠다. 감내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머니, 보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복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예, 어머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순이를 흘겨봤습니다. 복순아, 소를 잃어버리면 너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알지? 감내가 옆에서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웃음을 참는 것이었지요.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 날 아침 두 며느리는 각자 소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감내는 나서는 길부터 달랐습니다. 가장 고운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 은비녀를 꽂았습니다. 소를 끌고 나서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지요. 동네 사람들이 감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역시 달라. 저렇게 나서는 것도 품위가 있네. 복순이는 달랐습니다. 평소 입던 빛바랜 옥색 저고리의 검은 치마를 두르고 허리춤에 낡은 주머니 하나를 찼습니다. 소 고삐를 손에 쥐고 말없이 길을 나섰지요. 동네 사람이 물었습니다. 복순아, 어디 가느냐? 장터요. 장터에 뭘 하러? 소 장사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바보 며느리가 소 장사라니. 소나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복순이는 그 말에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감내는 고을에서 가장 큰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마자 소를 팔고 그 돈으로 한양 상인한테서 비단을 샀습니다. 비단을 사서 되팔면 2배 이상 남는다는 계산이었지요. 한양 상인이 말했습니다. 이 비단은 한양에서 가져온 것이요. 색이 곱고 결이 고와서 양반댁 마님들이 서로 사려고 줄을 선다오. 감내는 비단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색이 곱고 빛이 났습니다. 값도 비쌌지요.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좋소. 다 사겠소. 감내는 소를 판 돈을 몽땅 털어 비단을 잔뜩 샀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 양반댁에 팔 생각이었지요. 복순이는 달랐습니다. 복순이는 큰 장터가 아닌 작은 장터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이 마을 장터, 하루는 저 마을 장터. 소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소를 보는 눈으로 사람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 장터에서 복순이는 소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어떤 소가 잘 팔리는지, 사람들이 어떤 소를 원하는지. 상인들이 복순이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이봐, 소 팔거요 말거요? 오늘은 그냥 보는 거예요. 뭘 본다고? 이상한 처자네. 복순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장터를 돌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고을 아래쪽 가면 소가 귀하다더군. 그래, 그럼 거기서 소 값을 잘 받겠네. 당연하지. 소 한 마리가 여기보다 배는 받는다더라. 복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낡은 주머니에서 작은 나뭇가지를 꺼냈습니다.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숫자였습니다. 소 한 마리 값. 아래 고울 소 값. 그 차이. 복순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아래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과연 소 값이 비쌌습니다. 소를 팔자 여기보다 훨씬 많은 돈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복순이는 그 돈을 들고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위쪽 장터에서 소를 2마리 샀습니다. 돈이 남았습니다. 복순이는 그 남은 돈으로 또 소를 샀습니다. 작고 야윈 소였는데 값이 쌌습니다. 복순이는 그 소의 다리를 살피고 이빨을 들여다보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 소는 멀쩡해요. 그냥 먹이를 못 먹어서 야윈 거예요. 상인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소를 오래 봤거든요. 복순이는 야윈 소를 사서 며칠 먹이를 먹였습니다. 소가 살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래 고을에 내려가 팔았습니다. 또 차익이 생겼지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복순이는 장터와 장터 사이를 오가며 소를 사고 팔았습니다. 위쪽에서 사서 아래쪽에서 팔고, 야윈 소를 사서 살찌워 팔고, 값이 떨어진 장터에서 사서 값이 오른 장터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씨 좋은 우시장 영감도 만났습니다. 영감이 복순이를 눈여겨보다가 물었습니다. 처자, 어디서 소 보는 법을 배웠소? 시집 오기 전에 아버지 소 키우는 것 옆에서 봤어요. 처자 아버지가 우시장 하셨소. 작게요.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있구나. 소 볼 줄 아는 눈이. 그런 눈은 가르친다고 생기는 게 아닌데. 영감이 복순이에게 좋은 정보를 줬습니다. 어느 마을에 좋은 소가 나왔는지, 어느 장터에서 소 값이 오를 것인지. 복순이는 그 말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내는 보름이 되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비단 보따리를 잔뜩 짊어지고 시어머니가 반겼습니다. 갑내야 왔구나. 어떻게 됐느냐? 갑내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비단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소를 팔아 비단을 샀습니다. 이걸 마을 양반댁에 팔면 2배는 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역시 갑내야. 영리하구나.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복순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바보 며느리가 소를 잃어버린 게 아니야? 갑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게 처음부터 복순이한테 소를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득은 불안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대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복순이가 왜 안 오는 걸까? 갑내 남편 봉철이 말했습니다. 동생, 걱정하지 마라. 소를 잃어버렸으면 어디서 구해오려고 헤매는 것이겠지. 아니면 길을 잃었거나. 만득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 대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복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신발이 닳아 있었고 치마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지요. 보름이 되기 전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순이 뒤로 소가 들어왔습니다. 1마리, 2마리, 3, 4, 5.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굳어버렸습니다. 6, 7, 8.
감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9, 10. 소 10마리가 마당 안으로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복순이가 고삐를 묶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다시 벌렸습니다. 이게 다 뭐냐? 소요. 10마리요. 어떻게? 복순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고 팔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감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복순이가 어디서 소를 빌려온 것 아닐까요? 아니면 남의 소를 몰고 온 것이거나. 복순이가 감내를 받습니다. 형님, 제가 사고판 장터와 날짜가 다 적혀 있어요. 복순이가 허리춤 낡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나무 쪽지들이 나왔습니다. 각 장터에서 소를 사고 팔 때마다 받은 거래 기록들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받아들었습니다. 찬찬히 읽었습니다. 그러더니 감내 쪽을 봤습니다. 감내가 시어머니 눈빛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온 비단도 봐주세요. 팔면 큰 이문이 남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자코 비단 한 자락을 들었습니다.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색이 손에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내야. 감내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속은 것이지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한양 상인이 가짜를 진짜라고 속인 것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 며느리 것은 비단이 아니옵니다. 손으로 문지르면 색이 빠지는 가짜이옵니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감내가 복순이를 노려봤습니다. 복순아, 지금 뭐라고 했어? 복순이가 감내를 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가짜 비단이라고요, 형님. 감내의 눈에서 불이 튀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직접 보고 고른 비단인데 가짜라고. 장터에서 이런 비단 파는 상인 봤어요. 물에 적셔보면 금방 색이 빠져요. 감내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 며느리가 저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자락을 다시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붉은 물이 손바닥에 번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뜨더니 복순이를 봤습니다. 복순이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당당함도 없었고 비굴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만득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어머니, 복순이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 것은 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만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순이를 봤습니다. 복순아. 예, 어머니. 소를 어떻게 10마리로 만들었느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복순이가 허리춤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을 꺼냈습니다. 그 위에 뭔가를 적은 것이었지요. 위쪽 장터에서 소 값이 싸고 아래쪽 장터에서 소 값이 비쌌어요. 그 차이로 한 마리씩 불렸고요. 야윈 소를 사서 먹이를 먹여 살찌운 뒤 팔기도 했어요. 열흘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뭇가지 쪽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었습니다. 날짜, 장터 이름, 소값, 차익. 시어머니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 며느리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이 느리고
겉으로 내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속으로는 이렇게 꼼꼼하게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감내가 다시 나섰습니다. 어머니, 설령 복순이 말이 맞다 해도 비단은 제가 속은 것이고 소는 복순이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순이가 저보다 낫다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감내를 받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내야. 예, 어머니. 운이 좋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감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복순아, 수고했다. 씻고 밥 먹어라. 복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내는 복순이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질투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만드기 복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복순이 고생 많았소. 복순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소를 어쩌다 그렇게 많이 불릴 생각을 했소. 복순이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 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소값이 장터마다 다른 거요. 아버지가 우시장을 작게 하셨어서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그런데 시집 와서는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만드기 멈췄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요? 어머니가 감내 형님 말씀은 잘 들으시는데 제 말씀은 잘 안 들으시잖아요. 만드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것이요.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복순이가 만득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만득이 복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감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순이가 10마리를 몰고 온 것도 속이 쓰렸지만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진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시어머니의 신임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요. 감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순이가 가진 것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감내는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자 감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요. 시어머니가 감내를 봤습니다. 복순이가 소를 10마리로 만든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그 소들이 진짜 복순이가 정당하게 산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순이가 나뭇가지 쪽지를 내밀긴 했는데요. 거기 적힌 장터 이름이며 날짜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혹시 남의 소를 빌려온 것이라면요? 아니면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면요? 시어머니가 잠자코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장터에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진짜라면 복순이한테 더 잘해주시면 되고, 가짜라면 감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다. 감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봉철을 불렀습니다. 내가 복순이가 다녀왔다는 장터들을 한번 가봐라. 소를 사고 팔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오너라. 봉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봉철이 떠났습니다. 복순이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날도 마당을 쓸고
외양간에서 소들을 돌봤습니다. 10마리가 된 소들을 하나씩 살피며 여물을 챙겼지요. 감내가 마당에 나와 복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순아. 복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봉철 서방을 장터에 보내셨어. 내가 소를 정말 제대로 사고 팔았는지 확인하러. 복순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감내가 웃었습니다. 혹시 뭔가 걱정되는 것 있어? 거짓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복순이가 감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 여물을 챙겼습니다. 걱정 없어요, 형님. 감내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황하거나 허둥거리기를 바랐는데 복순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봉철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복순이가 다녀온 장터를 다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다 사실이었습니다. 장터마다 복순이를 기억하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소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특히 우시장 영감이라는 분이 복순이를 대단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 사실이었어. 예, 어머니. 감내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봉철이 감내를 힐끔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복순이를 불러라. 복순이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순이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순아, 내가 그동안 너를 잘못 봤구나. 복순이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어머니. 말이 느리고 굼뜨다 해서 속도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미안하다. 복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먼저 물어봤어야지. 감내는 그 장면을 방문 틈으로 보며 이를 깨물었습니다.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감내는 봉철에게 말했습니다. 서방, 이렇게 가다간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복순이한테 넘기실 것 같아요. 봉철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뭐, 복순이가 능력이 있으니 어쩌겠어. 서방. 감내가 봉철을 쏘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집 큰아들 큰 며느리예요. 살림을 둘째 며느리한테 빼앗기면 말이 되는 거예요? 봉철이 감내의 눈빛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긴 한데 제가 방법을 생각해뒀어요. 서방은 그냥 제 말대로만 하면 돼요. 봉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복순아, 내가 소 장사에 능하니 이번에는 집안 소 전체를 맡아서 관리해 보겠느냐? 우리 집 소가 이제 12마리가 됐다. 내가 더 불려보거라. 복순이가 눈을 빛냈습니다. 어머니, 해볼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는다. 감내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봉철을 불렀습니다. 서방, 이제 움직일 때예요. 봉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감내가 말했습니다. 복순이가 소 장사를 하러 나가면 그 사이에 외양간 소 2마리를 빼돌려요. 그리고 복순이가 소를 잃어버렸다고 어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봉철이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니요? 심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집 소인데
다른 곳에 숨겨뒀다가 나중에 다시 데려오면 되잖아요. 복순이만 망신당하면 되는 거예요. 봉철이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복순이가 관리하다 잃어버린 거라 하면 되지. 봉철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감내의 눈빛이 워낙 강했습니다. 알겠소. 다음 날 복순이는 소 2마리를 끌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봉철은 그 틈을 타 외양간에서 소 2마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을 뒤편 빈 헛간에 숨겼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복순이가 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외양간을 확인하다 멈췄습니다. 소가 2마리 없었습니다. 복순이가 마당을 살폈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복순아, 뭘 찾느냐?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 2마리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감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후에 보니까 복순이가 끌고 간 소 2마리가 그대로 안 돌아왔던데요. 혹시 장터에서 잃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복순아? 복순이가 감내를 받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2마리를 끌고 나갔다가 2마리를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복순이가 멈췄습니다. 감내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복순이라도 실수할 수 있죠. 소를 잃어버렸으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시어머니가 복순이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복순이를 믿었는데 막상 소 2마리가 사라지고 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복순아, 진짜 잃어버린 것 아니냐? 복순이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럼 소가 어디 있느냐? 복순이가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감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복순이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잃어버린 게 맞는 거예요. 만득이 나섰습니다. 형수님, 복순이가 잃어버렸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감내가 만득을 봤습니다. 동서방 당신은 복순이 남편이니까 감싸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소 2마리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혹시 소가 스스로 나갔다면 근처에 있을 것이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가 없어진 것은 분명 자신이 나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분명히 2마리를 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외양간에 넣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꺼낸 것입니다. 복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왜?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득이 물었습니다. 복순이 무슨 생각을 하오? 복순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알아볼 게 있어요. 만득이 물었습니다. 뭘? 소 발자국이요. 만득이 눈을 껌뻑였습니다. 소 발자국. 소가 스스로 나갔으면 발자국이 대문 쪽으로 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끌고 나갔으면 발자국이 달라요. 소는 끌려갈 때 발을 버텨요. 흙이 파이거든요. 만득이 조용히 복순이를 봤습니다. 복순이, 당신은 정말. 복순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자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ENDOFTEXT.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복순이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외양간으로 가서 바닥을 살폈습니다. 등잔불을 들고 천천히 훑었지요. 외양간 흙바닥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봤습니다. 소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자국이 깊었습니다. 소가 자연스럽게 걸어 나간 것이 아니라 버티면서 끌려간 흔적이었지요. 흙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자국이 향하는 방향이 대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문은 동쪽이었는데 발자국은 북쪽 담장 쪽으로 났습니다. 담장 옆에 작은 쪽문이 있었지요. 평소에는 쓰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흙길에도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복순이는 그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거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발자국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빈 헛간이었습니다. 복순이가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소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2마리가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오래 그 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삐를 잡고 소를 끌고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헛간을 알겠는가? 이 마을에서 이 헛간을 쓰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순이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나와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소 2마리를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복순아, 어디서 찾았느냐? 마을 뒤편 헛간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굳었습니다. 마을 뒤편 헛간. 예. 외양간에서 발자국이 그쪽으로 나 있었어요. 감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소 2마리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감내를 봤습니다. 감내야. 예, 어머니. 마을 뒤편 헛간은 누가 쓰느냐? 감내가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 헛간이지 않으냐? 봉철이가 농기구 보관한다고 가끔 쓰는. 감내의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그때 봉철이 대청마루에서 나왔습니다. 소 2마리와 시어머니를 보더니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봉철을 봤습니다. 봉철을 봤다가 감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를 봤습니다. 집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봉철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감내가 봉철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봉철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를 빼돌렸습니다. 감내가 시킨 것이긴 하나 제가 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감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서방. 감내, 이제 그만해요. 봉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감내에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감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복순이가 어머니, 신임을 다 가져갈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감내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감내야. 예, 어머니. 집안 살림에서 신임이란 빼앗는 게 아니라 쌓는 것이다.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지 남을 끌어내리면 되는 것이 아니야. 감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순이를 봤습니다. 복순아. 예, 어머니. 어떻게 헛간을 찾아갔느냐? 발자국을 봤어요. 소가 끌려갈 때는 발을 버텨서 흙이 파여요. 그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잠자코 감내를 봤습니다. 감내야, 너도 들었느냐? 복순이가 어떻게 찾아냈는지.
감내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 발자국 하나를 보고 찾아갔다. 이 며느리가 바보냐? 감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봉철에게 말했습니다. 봉철아. 예, 어머니. 내 아내 말에 끌려다닌 것은 내 잘못이다. 집안 어른이 될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봉철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복순이를 봤습니다. 복순아. 예. 미안하다.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복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 딱딱하던 인매에서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말해라. 아는 것은 말해야지. 예, 어머니.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복순이와 감내만 남았습니다. 감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었습니다. 복순이를 봤습니다. 복순이도 감내를 봤습니다. 감내가 말했습니다. 복순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복순이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감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괜찮다고. 형님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말 주변이 없는데 형님은 말을 잘하시잖아요. 어머니한테도 마을 사람들한테도. 그건 제가 못하는 거예요. 감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내가 밉기만 했는데 넌 그런 말을 해주는 거냐? 복순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잘 살아야지요, 형님. 감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은 미안하다고 안 해요. 감내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득이 멀찍이 서 그 장면을 보다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봉철도 그 옆에 서서 말이 없었습니다. 소들이 외양간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감내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복순이가 소 발자국을 보고 헛간까지 찾아갔다는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은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가 없어졌으면 잃어버렸다고 우겼겠지요. 하지만 복순이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새벽부터 일어나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신이 일부러 빼돌린 소인데 복순이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찾아왔습니다. 감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잘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신임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이 집에서 밀려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그 방법이 남을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감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봉철이 감내의 옆에서 말했습니다. 감내, 자지 않소. 잠이 안 와요. 복순이 생각하오? 감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철이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소. 뭐요? 복순이가 어디서 소를 찾아왔는지 생각해봤소.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발자국을 보고 마을 뒤편까지 걸어갔더군요. 우리가 숨긴 소를 찾으러.
감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순이가 화를 내지 않았소.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그냥 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감내,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들이요. 감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요. 봉철이 감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복순이를 이기려 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할 일을 합시다. 감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두 사람은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양간으로 돌아간 소 두 마리가 내는 소리였지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감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소들도 고생했겠네요. 봉철이 웃었습니다. 소한테 미안하다 해야겠소. 감내도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한씨는 복순이에게 집안 소 전체를 맡겼습니다. 12마리가 된 소를 복순이가 관리하기 시작했지요. 복순이는 장터를 돌며 예전처럼 소를 사고 팔았습니다. 야윈 소를 사서 살찌워 팔고 장터 사이 값 차이를 이용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소가 15마리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만득에게 말했습니다. 만득아, 내 아내가 이 집 살림을 살렸구나. 만득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복순이 덕분에 삽니다. 그래, 내가 그 말을 알아야지. 감내도 달라졌습니다. 복순이를 대놓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씩 복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복순아, 이 비단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복순아, 저 상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봐? 복순이는 아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감내는 그것을 들으며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말솜씨로 장터 상인들과 관계를 쌓고 복순이가 알려주는 눈으로 물건을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감내가 복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오늘 내가 장터에서 한양 상인을 만났는데 그 상인이 다음 달에 좋은 비단이 들어온다고 했어. 같이 가볼래? 복순이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형님이랑 같이요? 응.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물건을 잘 보니까 같이 가면 더 잘 되지 않겠어. 복순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형님. 두 며느리가 함께 장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감내가 상인들과 말을 트고 흥정을 했습니다. 복순이는 물건을 살피고 가격의 적정함을 봤습니다. 둘이 함께 하자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지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저 둘이 저렇게 됐구나. 만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경쟁시키신 것이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처음부터 복순이를 제대로 봤더라면 저런 소동은 없었을 거야. 내 잘못이 크다. 만득이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나이 먹고 며느리한테서 배웠구나.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복순이는 소가 20마리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소 장사를 더 크게 해보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시장을 열어요. 우리 집 마당이 넓잖아요. 장터 상인들이 소를 사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으면 더 편하잖아요. 수수료를 받으면 돼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 시장을? 예. 아버지가 작게 하셨던 것을 봤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돼요. 시어머니가 잠자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번 해봐라. 복순이의 우시장은 작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상인 몇이 왔습니다. 그러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복순이가 소를 보는 눈이 있어서 복순이가 좋다고 하는 소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멀리서도 상인들이 왔습니다. 우시장 영감도 왔습니다. 영감이 복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처자, 나를 기억하오? 복순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기억해요. 장터에서 도움 주셨잖아요. 허허. 그때 그 처자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눈이 있다고 했지. 영감이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 우시장 내가 소문 내줄게. 내 연줄에 알리면 멀리서도 올 거야. 복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영감님.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났습니다. 복순이의 우시장은 점점 커졌습니다. 마당만으로는 부족해서 뒤편 밭까지 썼습니다. 상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소가 50마리, 100마리씩 오가는 날도 있었지요. 시어머니 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복순아, 우시장이 이렇게 커지니 좋기도 하지만 걱정도 되는구나. 복순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세요, 어머니? 우시장이 크면 관아에서 눈독을 들이게 마련이야. 세금을 더 물리거나 심하면 우리 허가를 취소시킬 수도 있어.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어요. 시어머니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뭘 준비했느냐? 관아에 드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장부를 꼼꼼히 적어뒀어요. 들여다봐도 흠잡을 데가 없게요. 그리고 고을 사또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소라고 들었어요. 다음 달에 좋은 소 한 마리를 관아에 드리려고 따로 살찌우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했느냐? 어머니가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해둔 거예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나보다 낫구나. 복순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걱정해 주셨으니까 더 꼼꼼히 확인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복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아. 예. 내가 처음에 너를 바보라 했다. 그 말이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 복순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진작 말씀드렸으면 됐는데 그러질 못했잖아요. 아니다. 그건 내 탓이야. 내가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내가 만들었어야 했는데. 복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는 어머니, 며느리인 게 좋아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딱딱하고 강단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복순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해 겨울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또의 전갈이었습니다. 양주한 씨 대구시장이 이 고을에서 제일 크다 들었소. 사또께서 직접 보고 싶다 하십니다. 시어머니가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복순이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오시면 될까요? 전갈 온 사람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날 오시겠다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갈 온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순이를 봤습니다. 복순아, 괜찮겠느냐?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부도 다 준비해뒀고 좋은 소도 따로 골라놨어요. 걱정 마세요. 장날이 됐습니다. 사또가 왔습니다. 나이 쉰의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장을 돌아보며 눈으로 훑었습니다. 상인들이 긴장했습니다. 복순이가 나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사또가 복순이를 봤습니다. 내가 이 우시장 주인이냐? 예. 나이가 몇이냐? 23이옵니다. 사또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23이 이 큰 우시장을 한다고? 예, 나리. 사또가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소를 보고 흥정하고 있었지요. 질서가 있었습니다. 소들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장부를 보여라. 복순이가 장부를 꺼냈습니다. 날짜, 소수, 거래 금액, 수수료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운 곳도 없었고 고친 곳도 없었습니다. 사또가 한참 읽었습니다. 세금은 관아에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수증도 있습니다. 사또가 영수증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한참 뒤 사또가 복순이를 봤습니다. 이 고을에서 이렇게 장부를 깨끗하게 쓰는 곳은 처음 봤다. 복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사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거라. 금이 없으면 관아에서 건드리지 않는다. 예, 나리. 사또가 돌아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저 소 한 마리는 왜 따로 묶어두었느냐? 복순이가 그 소를 봤습니다. 크고 튼실한 소였습니다. 나리께 드리려고 따로 살찌운 소이옵니다. 사또가 복순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소를 봤습니다. 사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리 준비해뒀구나. 예, 나리. 기특하다. 사또가 소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순이 옆으로 왔습니다. 잘했다. 복순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한시 대구 시장은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곳이 됐습니다. 멀리서도 소를 사러 왔고 복순이의 눈을 믿고 소를 맡기러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내는 그 우시장에서 말을 담당했습니다. 상인들과 관계를 맺고 소문을 내고 새로운 거래처를 만들었습니다. 복순이와 감내는 각자 잘하는 것을 하며 함께 일했지요. 봉철은 이제 감내 말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틈에서 소를 나르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만득은 장부 정리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방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복순아, 앉아라. 복순이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다. 처음에 내가 시집 왔을 때 내가 얼마나 홀대를 했는지. 복순이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들어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복순이가 다물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겉으로 봤다. 말 잘하고 차려입은 것을 보고 영리하다 했고, 말 느리고 수수하게 입은 것을 보고 바보라 했다. 그게 내 큰 잘못이었어. 복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너는 그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말없이 잘 버텼다. 그게 나는 더 미안하다. 진작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복순이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잘 됐잖아요. 시어머니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지금 잘 됐지. 다 내 덕분이야. 복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 집의 며느리로 받아주셨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저도 여기 있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복순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복순아, 너는 참으로 고운 아이구나. 복순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등잔불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만득이 복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복순이, 오늘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소? 복순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냥요. 어머니 눈이 빨개지시던데. 어머니도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집안을 꽉 쥐고 계시면서도. 만득이 복순이를 봤습니다. 당신은 그것도 보이요? 복순이가 웃었습니다. 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만득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바깥에는 별이 많이 떴습니다. 외양간에서 소들이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 한 마리였던 소가 이제는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를 불린 것은 복순이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말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었지요. 말이 느리다고 바보가 아닙니다. 겉이 수수하다고 속이 빈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말솜씨도 차려입은 것도 아닌 묵묵히 쌓아온 것 안에 있는 법이지요. 복순이가 소 한 마리로 10마리를 만든 것처럼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꼼꼼히 돌보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풍성해지는 날이 오는 법입니다. 해뚜기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NDOFTEXT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복순이의 우시장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상단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나이 쉰에 수염이 풍성한 사내였습니다. 이름은 최행수라 했습니다. 최행수가 우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복순이를 찾았습니다. 이 우시장 주인이 누구요? 복순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최행수가 복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얼마요? 24이옵니다. 한양에서도 이 우시장 소문을 들었소. 소를 고르는 눈이 예사롭지 않다고. 복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최행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상단이 매달 한양으로 소를 올려보내는데 여기서 소를 정기적으로 사고 싶소. 어떻소? 복순이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떤 소를 얼마나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한 달에 20마리. 크고 건강한 소로.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최행수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조건. 소 값은 장터 시세로 받겠어요. 깎지 않는 조건이에요. 대신 제가 고른 소는 한양에 올라가서도 건강하다는 걸 보장하겠어요. 최행수가 한참 복순이를 봤습니다. 그러다 씩 웃었습니다. 허허. 어린 처자가 배짱이 있구나. 소를 제대로 대주면 나리도 손해가 없잖아요. 맞는 말이오. 최행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소. 그리 합시다.
복순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복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최행수가 다녀갔다며 무슨 이야기였냐? 복순이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20마리씩 한양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양으로? 예, 어머니. 시어머니가 잠자코 있다가 말했습니다. 복순아, 내가 이 집을 일으켰구나. 복순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감내 형님이 상인들 관계를 잘 맺어뒀으니까 최행수도 찾아온 거예요. 만득 서방이 장부를 잘 정리해뒀으니까 믿고 맡기는 거고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다 함께 한 것이지. 감내가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밀어내려 했던 복순이가 자신의 공을 이렇게 말해주다니. 감내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순아. 복순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마워. 복순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형님이 잘하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처음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잊지 않았어.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잘해봐요. 앞으로. 감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해보자.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집에 복순이가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 복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말이 느리다고 겉이 수수하다고 바보 소리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 후회가 남아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며느리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복순이네 우시장에서 한양으로 첫 소 20마리가 올라갔습니다. 최행수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소 상태가 아주 좋았소. 다음 달에도 부탁하오. 복순이가 그 서찰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찰을 읽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복순아. 예, 어머니. 소 한 마리로 시작했는데 이제 한양까지 갔구나. 복순이가 웃었습니다. 다 어머니가 소를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쫓아내려고 맡긴 것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됐으니. 복순이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그거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뭘? 처음부터 쫓아내려고 맡기신 거요. 그걸 알았어? 알았어요. 그래도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오래 복순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 집이다. 내가 먼저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복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외양간에서 소들이 울었습니다.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소 한 마리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 한 마리가 10마리가 됐고 20마리가 됐고 이제는 한양까지 올라갔습니다. 복순이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할 기회가 없었고 봐주는 눈이 없었을 뿐이었지요. 사람을 볼 때는 겉으로 보지 마십시오. 말솜씨로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묵묵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맡겼을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개뚝이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